매번 우리 대표팀 감독이 뭔가 잘못한다고 느낄 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적어도 난 영국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가레스 사우스게이트가 하는 몇몇 일들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말 무시알라. 현재 세계 최고의 드리블러일지도 모르는 21살 선수입니다. 지난 2시즌 동안 58번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바로 그 선수 말이죠. 하지만 만약 몰랐다면 그는 그렇게 독일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그는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팀에서 뛰었었습니다. 15, 16, 17 그리고 21까지요. 합쳐서 보면 그는 독일보다 잉글랜드를 위해 훨씬 더 많은 경기를 뛴 셈입니다. 불과 4년 전 독일 청소년 프로그램의 디렉터는 패배를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자말은 자신의 미래를 잉글랜드 대표팀과 함께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는 무시알라를 데려올 수 있는 멋진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몇 번의 전화를 걸고 그를 몇몇 친선 경기로 초대하기만 했더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단 6개월 후 유로 2021 대회 16강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독일과 맞붙었을 때 무시알라는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구도 무시알라가 이렇게 좋은 선수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려 한다면 솔직히 말해 봅시다. 이 선수처럼 위대함으로 명확히 예정된 젊은 재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과거 나이지리아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자말이 5살이었을 때 그는 지역 축구 클럽에 합류했고 첫 시즌에만 100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축구 아카데미 코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 경기에서 5골이나 10골을 넣기 위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 자말은 아직 너무 어려서 코치가 골 세리머니를 할 때는 자기 팀의 골에만 하라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말은 상대팀이 득점한 골도 함께 축하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2살 연상인 아이들 그룹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나이대 아이들은 그와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2년 후 그의 어머니는 자말을 데리고 대학 교환 프로그램으로 4달간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자말이 축구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며칠 동안 팀을 찾지 못하자 결국 사우샘프턴의 사무실로 직접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그곳을 떠날 때쯤에는 자말이 이미 클럽에서 주최하는 여름훈련 캠프에 초대받았습니다. 당시 무시알라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캠프에 이미 레비 콜윌과 같은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며칠 만에 모두가 자말이 가장 재능 있는 선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코치는 그를 특별하다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스카우트들은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코치의 말에 따르면 스카우트가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자말은 첫 10분 동안 6골을 넣었고 그 후 농담삼아 팀 동료들에게 어시스트를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끝 무렵에는 한 번의 패스를 성공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무척 속상해했습니다. 일주일 후 사우샘프턴은 자말을 시험 경기에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무시알라는 약 1시간 동안 10골 이상을 넣으며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클럽은 그를 최대한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 유소년 팀과 장기 계약을 맺으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단 몇 주 만에 첼시와 아스널의 스카우트들이 이미 관중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의 어머니가 대학 프로그램을 위해 4달 동안 영국에 머무르는 동안 잠깐의 체류에 불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전화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었고 그저 압도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자말이 첼시가 자신을 아카데미 투어에 초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에게는 단순히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이었죠. 갑자기 이 소녀는 코밤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 드로그바와 램파드와 같은 선수들 근처에 있었습니다. 명백히 사우샘프턴은 이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의 옛날 코치가 페이스북에서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설득해 팀과 계약하게 할 수 있을지 절박하게 묻는 글을 올린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팀도 그를 데려가기 전에 그의 어머니의 교환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었고 이제 가족은 독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첼시가 그를 그냥 보내줄 리 없었습니다. 반년도 차에 지나지 않아 그의 가족은 영구적으로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복잡한 감정으로 짐을 쌌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자말이 학교를 좋아할지, 잘 적응할지는 절대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결과는 꽤 잘 풀린 것 같습니다. 곧 무시알라는 클럽과 함께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폴란드에서 멋진 골을 넣고 마드리드에서 최고 득점자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에서 열린 어느 대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그와 그의 팀은 다우닝가 10번지로 초청되어 직접 영국 총리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말은 여전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무시알라는 소위 모범생이라 불리는 아이였습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추가 활동에 등록하던 그런 학생이었죠. 그는 체스 클럽에 가입했고 무술을 배웠는데
그 분야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학교 축구팀에도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꽤 재미있었습니다. 무시알라가 팀에 합류한 이후 그들의 학교 축구팀은 매년 이플 주니어 컵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작은 업적이 아닙니다. 이 대회에는 1000개가 넘는 학교가 참여했고 결승에 진출한 팀들은 프리미어리그와 협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무시알라의 사진에는 플럼 풀세트 유니폼을 입고 찍힌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이 대회를 우승했을 때는 엠필드에서였습니다. 그는 그 대회에서 최고의 득점자이자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이 상은 조던 핸더슨과 더크 카위스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다음 해는 더 웃겼습니다. 결승전은 웸블리에서 열렸습니다. 무시알라가 웸블리에 도착하자 그는 체육 선생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들이 누구인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죠. 저도 하나 해볼게요. 결과는 그는 4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기를 가레스 사우스게이트가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우승한 직후 그에 대한 보상 중 하나로 그와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시알라가 10살 때부터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를 대표팀에 부를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비록 사우스게이트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소년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날 그는 휘트기프트라는 엘리트 사립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엘리엇 데일리라는 럭비 월드컵 준우승자부터 제이슨 로이 같은 크리켓 월드컵 챔피언에 이르기까지 국가 최고의 운동선수들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첼시 아카데미의 많은 선수들, 예를 들어 버트란드 트라오레, 빅터 모제스, 그리고 무엇보다 칼럼 허드슨 오도이 같은 선수들도 이곳 출신입니다. 곧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13살이 된 무시알라가 잉글랜드 대표팀에 호출될 수 있었고 방금 첼시 유소년 팀에서 한 시즌 동안 50골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잉글랜드 팀은 그가 자신들의 유소년 팀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호출했고 데뷔전에서 득점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그를 다시 불렀고 그는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첫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시작 30분 만에 차분하게 해트트릭을 기록한 그는 동료 선수인 작은 소년 주드 벨링엄과 함께 무릎을 꿇고 코너 플래그 쪽으로 미끄러지며 골을 자축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충분한 관심을 끌었고 독일 국가대표팀이 그의 존재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 무시알라는 실제로 경기를 시도했을 때 그는 고향에서 2경기를 치렀습니다. 초대받은 것에 기뻤지만 그는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영국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결국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 있었습니다. 새해 전 영국인들의 51%가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했으며 모두가 확신하던 2019년 3월 마침내 브렉시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무시알라의 부모님은 점점 더 이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큰 클럽이자 무시알라가 어린 시절부터 팬이었던 바이에른 뮌헨이 칼럼 허드슨 오도이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 조금 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무시알라와 같은 클럽에서 뛰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에 다녔고 2학년 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알기만 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이는 칼럼의 형이자 에이전트인 브래들리와 바이에른의 스포츠 디렉터인 하산 살리하미지치가 협상을 위해 만났을 때 무시알라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시알라에 대한 집착을 4해 이상 품고 있던 청소년 팀의 감독이 그를 처음 발견한 것은 아우크스부르크와의 친선 투어에서부터였습니다. 그 후 협상이 지체되자 바이에른은 칼럼을 영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바이에른의 수석 스카우트인 마르코 네페가 그의 영입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단 17만 파운드와 미래의 판매 수익에서 20%의 조건을 달고 16살의 무시알라는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다시 스타로 맞이받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감독은 다름 아닌 미로슬라프 클로제가 그였으며 그에게 10번이 적힌 유니폼을 주고 그가 그곳에서 가장 어린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의 팀에 포함시켰습니다. 비록 그는 아직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전환을 준비하기 전 학교에서 턱을 다친 후 회복 중이었지만 경기를 할 기회를 받자마자 바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11경기 만에 6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그는 19세 이하 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독일로 돌아온 지 불과 8달 만에 한시 플릭 감독은 그를 1군 훈련에 호출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그의 진행 상황에 차질이 생기고 리그가 2달 동안 축구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시즌의 마지막에서 2번째 경기에서 무시알라는 데뷔를 했습니다. 그 경기는 단 2분이었지만 그는 이를 통해 분데스리가 역사상 가장 어린 선수로 기록되었고 그가 트로피도 받기 딱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곧 이 모습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유럽 축구 연맹은 챔피언스 리그를 연기하고 여름 대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플릭은 무시알라를 호출했고 그는 이후 2경기에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바이에른이 대회를 우승했을 때 메달을 받았습니다. 최고 리그에서 2분 동안 경기를 뛰고 나서 무시알라는 유럽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추가로 8분을 더 뛰고 첫 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그는 나라 역사상 가장 어린 골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기록을 전설적인 로케 산타크루스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독일팀 동료들이 얼마나 많은 번수를 그에게 영국을 떠나 독일을 대표하라고 강하게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해 영국 우스무란 대표팀에서 데뷔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축구협회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스포츠 경력에 행운을 빕니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더 이상 그를 설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요아힘 래프였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무시알라는 래프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잃어버린 재능, 즉 자마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2월이 되자 바이에른이 레이프치그에 1골 차로 뒤처져 있었고 게임이 시작된 지 25분 만에 하비 마르티네스가 필드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하고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시 플릭은 무시알라가 단 15분 이상 경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그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골을 넣어 동점을 만들었고 바이에른이 앞서 나가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스피커는 마이크로폰에 대고 외쳤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경기 끝날 무렵 래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무시알라를 다시 대표팀에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무시알라는 성장하여 바이에른과 첫 프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래프와 비에르호프는 뮌헨으로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시알라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아가려 매우 관심을 가졌고 나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 스타일을 분석하고 연구한 방식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비록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나는 내면의 감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영국을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만 해도 자신의 영국 대표팀에서 주장이었던 그 소녀는 이제 독일을 대표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음 달 그는 월드컵 예선전에서 데뷔하며 우베 젤러 이후 가장 어린 독일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해 나이지리아 국가대표팀 감독은 마지막 시도로 아버지의 나라를 대표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그와 만났습니다. 또한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그와의 만남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그를 만난 것이 EFL 키드컵 시절로 그때 무시알라가 약 10살 정도였다고 고백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3달 후 유로 대회에서 만났을 때 영국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무시알라는 그 경기에서 단 한 분만 뛰었습니다. 그 후 드라마틱한 탈락 사건 이후 래프 감독은 해임되었고 그의 자리는 플릭이 차지했으며 나겔스만은 바이에른에 합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시알라는 클럽과 국가대표팀 모두에서 자신을 믿고 기회를 줄 감독들을 만나게 되었고 사건은 새로운 속도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 무시알라는 1910년 이후 독일 국가대표팀에서 가장 어린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달 그는 코파 트로피와 골든보이 상의 후보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날 무렵 그는 주요 더비 중간에 선발 출전하여 바이에른에게 분데스리가 우승을 안긴 골을 넣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무시알라는 다시 한번 코파 트로피 후보로 무대에 올랐고 나겔스만 감독은 그가 월드컵 대표팀에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사실 그는 그 누구보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선수였다. 독일이 일본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대회를 시작했지만 무시알라는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돋보였다. 독일의 유일한 골을 어시스트하며 대회 기록을 세우는 드리블을 9번 성공시키며 경기를 마쳤다. 그리고 그 드리블을 성공시킨 상대는 골든 보이상을 놓고 경쟁했던 가비와 페드리였다. 이 사실은 발롱도르 수상자인 로타르 마트스를 국제방송에서 무시알라는 새로운 메시가 될 수 있다며 언급하게 만들었다. 이는 거의 예언처럼 들렸다. 왜냐하면 다음 경기에서 19살의 선수는 월드컵 역사상 2번째로 뛰어난 드리블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3개의 골 기회를 창출하고 2번이나 골대를 맞췄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나이지리아 혈통 덕분에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성공시킨 JJ 오코차의 기록에 근접했다. 비교를 하자면 그룹 단계가 끝날 무렵 그는 메시보다 2배 더 많은 드리블을 성공시켰고 사실상 대회에서 다른 어떤 선수보다도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한 셈이었다. 이 때문에 트위터는 다시 한번 무시알라와 메시를 비교하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고 만약 독일이 대회에서 탈락하지 않았다면 엔초 페르난데스는 대회 최우수 신인상을 놓고 무시알라와 경쟁하는데 전혀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너무나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서 축구협회는 19살의 선수를 국가대표 올해의 선수로 선정했다. 엄청난 차이로.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무시알라는 자신의 경기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단 3,000분 만에 완벽하게 균형 잡힌 16골과 16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89분에 결승골을 터뜨리며 시즌을 마무리했다. 그 골로 그는 도르트문트와 그의 옛 친구인 주드 벨링엄이 팬들과 함께 승리를 축하하며 손에 쥔 타이틀을 빼앗았다. 이는 유럽 축구 역사에서 가장 전설적인 시즌 마지막 경기 중 하나였으며 무시아라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롱도르 후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골든보이상에서 패배했다. 이번에는 주드 벨링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독일을 선택한 것이 영국 대신 점점 더 올바른 결정으로 보인다는 점이다.